이번 영상에서는 21대 총선이 끝난 직후에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에서 19석을 얻었는데, 이제 여기서 미래통합당 지역구 의원이 한 명이 이적하는 방식을 통해서 20석을 만들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부터 민주당도 맞불을 놓아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거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위성교섭단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위성 단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자. 간략하지 않을 수도 있어.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 하지만 간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해볼게. 자, 그럼 이 교섭단체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교섭단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는 원 내에서 20석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교섭단체가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합을 해서 20석 이상을 넘기면은 그 단체도 교섭단체로 인정을 받아. 그런 식으로 해서 20석 이상이 되면은 교섭단체가 되는데, 이 교섭단체가 왜 중요한가를 봤을 때는 국회 상임위에 간사를 파견한다던가 아니면 상임위원장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거를 올릴까 말까, 표결에 올릴까 말까를 결정을 할 때 교섭단체의 원내 대표가 반대를 하게 되면은 표결에 붙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섭단체를 2개를 만들게 되면은 그렇게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2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성 교섭단체를 만드네 마네 하는 건데, 하여튼 이제 교섭단체라는 거는 일단 그런 거다. 20석 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 내지는 단체. 난 그걸 정리해달라고 한 게 아닌데 그걸 너무나도 짧게 정리해버려서 이러고 있었어. 그걸 정리해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그럼 뭐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 시작된 계기는 결국 그거였잖아.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비례대표가 연동이 되면서 이제 자한당에서 위성당이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더민주랑 진보정당 합쳐서 위성당이 하나가 또 새로 나와서 지금 원래는 선거가 끝나면 걔네들을 각자 알아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지금으로는 미통당이 이걸 위성당을 통합하지 않고 이 상태로 위성교섭단체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정리 잘하셨네. 그래, 그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걸 막 어디서 너가 정리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앞에 말한 거는 이 다음에 붙이면 되겠다.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다음 뭔 얘기 해야 되냐? 우리가 이걸 들고 온 거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사건의 문제가 뭐야? 야비하다? 너무 그렇지. 야비하다. 너무 꼼수다. 이 분명히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면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없는 상황이다. 완전히 적은 상황에서 교섭단체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해 보겠다. 지금 의석수가 적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라도 영향력을 발휘해 보겠다 라는 건데, 근데 그럴 거였으면은 이전에도 가능은 했잖아. 그러니까 있던 정당이 분리를 해서 그냥 20명만 떼어서 그냥 20명만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고 원래 정당은 그대로 있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비례정당에서 19석을 얻고 나니까 한 석 더 보내주면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추해. 그치. 사실 굳이 여기서 문제를 따지라고 하자면 꼼수를 선거법이었지. 썼다. 선거법을 너무 양심에 어긋나?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한 선거법의 개정에 대한 이유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였지.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들이. 이번에 선거법 개정이 결국엔 국회의 다양성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서, 투수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위성당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위성교섭단체까지 만들어버린다? 선거법을 농락하는 느낌이 들지. 농락한다. 야, 표현 농락하는 거지. 물론 정확한 것 같다. 국민을 농락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그 당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는 머리 잘 쓰네, 역시 똑똑해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게 방금 설명한 것처럼 교섭단체에 주어진 어떤 권한들이 있는데, 21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가장 핵심이 될 어젠다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에 관한 이야기일 텐데, 이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권력형 비리를 전담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검찰을 겨냥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수처가 검찰을 겨냥하는 법이라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을 견제할 권력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만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뽑아. 그래서 그 2명을 뽑으면은 그 둘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 근데 이제 이거를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그다음 법원 행정처장, 이 경우에는 행정처장은 보통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어.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그다음에 국회에서 여당 둘, 야당 둘 해서 7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추천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이 국회 목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6명 이상이라는 거는 2명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또 막 얘기했을 때 야당이 2명이라고 했잖아. 그럼 야당이 2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지? 자 그럼 봤을 때 그럼 일단은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맞거든? 근데 이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 국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도 있지. 자 그럼 일단은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일단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갈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들의 직접 선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빼놓고, 자 그 다음에 여당 추천위원 2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당 추천이니까 대통령이랑 같은 뜻을 하겠지. 나머지 야당의 추천위원 둘, 이제 이게 관건인데, 이 야당 추천위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야당 중에서 교섭단체만 추천할 수 있어. 결국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위성교섭단체를 얘기하는 거는 공수처에 어떻게든 어깃장을 놓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안 해도 되거든? 왜냐면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랑 합당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가고, 그리고 그냥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이랑 합당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간다 하면은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딱 2개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 이 경우에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당에서 교섭단체가 미래통합당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2명 다 추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나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그 교섭단체, 위성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좀 더 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은 더불어 시민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맞불을 놓겠다라고 지금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미래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면 더불어 시민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겠지? 근데 더불어 시민당은 엄밀히 따지면 야당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불어 시민당이 추천권을 가져갈 수도 있단 말이야. 오히려 발등 찍을 수도 있겠는데? 자기 꾀에? 그렇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다른 뭐 원 구성에서 좀 더 상임위를 많이 가져온다,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정당 보조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결국 그럴 수 정당 있는데, 보조금도 당끼리 나누면은 2분의 1이나 4분의 2씩이나 똑같잖아. 그건 똑같지. 그래. 돈은 아닐 것 같은데? 돈은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돈은 아니다 쳐도, 그럼 상임위에서 좀 더 상임위원장을 좀 더 많이 가져온다, 간사를 좀 더 많이 넣는다, 뭐 요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만약 언론에서는 이 공수처 때문에 지금 미래한국당이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더불어시민당도 맞불을 놓을 거고, 더불어시민당은 엄밀히 따지면 야당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공수처장을 소위 여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치,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 무조건 어깃장 놓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은 한 당에 모든 권력이 가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 좋은 방법은 아니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까? 미통당은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저걸 저렇게 한다고? 라는 생각을 하는 방법을 했었으니까 굳이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뭔가 노리는 게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공수처 때문에 그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걔네들도 알고 있을 텐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그렇지. 그걸 타파할 해결책이 있거나, 혹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공수처가 아닐 수도 있지. 목적이 공수처가 아닐 수도 있지. 뭐지? 이건 좀 걸어가는 행보를 봐야만 알 수 있겠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도 같이 맞불을 놓을 생각이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만약에 진짜 민주당이 맞불을 놓는다 하면은 지역구 의원을 꺼주는 식이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에서 연합해서 연합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지. 그나마 미통당보다는 나은 방법이지 그게. 안 그래도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면서 선거법에 꼬점을 만들었다에 대한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 비성정당을 만든 그 시점부터 하면은 차라리 그런 식으로 다른 정당들이랑 연합을 하는 방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그나마 책임지는 방법이 아닐까. 마무리를 하자면 21대 국회 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잘 지켜봐야 할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여당이 야당 때문에 무엇을 못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그런 국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정치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거법 바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추했잖아요. 이번 21대 총선.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추했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추했어. 오른쪽 위에 카드를 내가 넣어놓도록 할게. 네, 그 영상 보시면은 왜 바꾸게 됐느냐부터 시작해서 위성정당이 왜 나왔냐부터 너무 추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꼼수들도 좀 없어지고 그리고 좀 정치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그럼 저도 그냥 간략하게 한마디 하자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아직 전력이 없어서 라는 말들 때문에 미뤄왔던 여러 의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